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정선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 입학처에 자주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가능하면 입학전형계획 안내 부분을 먼저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모집에서는 공과대학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삼성전자와의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로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LG 디스플레이와 연계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신설되어 수시 모집에서 20명, 정식 모집에서 10명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시행계획상에서 인공지능학과는 20명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4명이 증원되어 34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34명 중 24명은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으로 10명은 정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또한 공과대학의 글로벌 융합공학부가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글로벌 융합공학과의 경우에는 학과의 명칭만 IT융합공학과로 변경되었고 기존에 모집하던 방법은 그대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시기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시에서 모집하던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간으로 이동되었고 농어촌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예능계열을 정시에서 모집하던 것을 올해는 수시에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시 모집 지원 횟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험생들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6회에는 연대 지원을 한 모든 횟수를 포함해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까지도 포함한 횟수입니다. 연대에는 최대 5회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에서 운영 중인 전형을 보면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그 다음에 정원 외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위주의 경우에는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획균형 1, 기획균형 2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위주의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정원 외에 있는 첨단 융복합 특별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에 각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전형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반드시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형을 지원할 때 전형별 모집 단위 선택에는 기본적으로 한 전형에 하나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제한만 있고 전형이 달라질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전형에만 응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획균형 1, 기획균형 2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의 전형을 선택해서 하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졸업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에 한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연도에 제한은 없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세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전형은
학생부 위주의 활동 수양과 국제형 일부,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의 체육인재 전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의 경우에는 국내고 학생의 경우에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활동우수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해서 2개 과목의 등급합이 4 이내이면 됩니다. 자연의 경우에는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고요.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 하나를 골라 2개의 등급합이 5 이내이면 가능하고요. 의의 치의 약학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 중 한 과목을 포함을 해서 1등급 2개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영어는 필수로 3등급 이내를 받아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문사회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문사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탐구에서도 사탐과 과탐 아무거나 응시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연, 의치해를 포함한 자연의 경우에는 수학은 확률 통계를 제외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과학탐구를 응시하시는 경우에는 과학탐구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탐구는 응시를 하셔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인문사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인문사회가 국어, 수학 중 1개를 포함해서 2개 과목 합이 4 이내인 것에 반해서 국제형은 5 이내로 하나의 여유가 있고요. 대신에 영어는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동일하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거나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탐구는 사탐과 과탐 자유롭게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전형상으로 놓고 보면 학생부 위주의 국제형과 실기 실적 위주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로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 또는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 중에 선택하셔서 응시하셔야 합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언더우드 학부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개의 학부는 서로 다른 전형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학 전공이나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반면에 언더우드 학부는 특기자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국내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국제형으로 지원할지 국제인재로 지원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복 지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언더우드 학부와 하스 또는 ISE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두 군데 모두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해외거나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언더우드 학부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를 국제형으로만 모집하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고 출신자라는 것은 해외고에 입학을 해서 국내고에 다니다가 다시 해외고를 졸업한 경우에도 해외고 출신자가 되고요. 국내고에 입학한 후에 해외에 일부 나가서 이수를 한 후 국내고를 졸업했다면 국내고 출신자가 됩니다. 결국 해외고 출신자라는 것은 입학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졸업했느냐 또는 해외에서 졸업했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고 출신자의 기타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고 출신자의 경우에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형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0점 처리 기준에 해당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인어학 성적이겠죠. 따라서 해외고 출신자의 경우 기타 서류 제출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의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의 반영 영역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연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은 전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다만 전과목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반영 과목 A입니다. 그래서 반영 과목 A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포함이 되고요. 반영 과목 A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과목은 반영 과목 B로 분류하게 됩니다. 반영 과목 A의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년별로 반영을 했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영 과목 A는 학년별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의 30%, 일반 선택 과목 50%,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20%를 반영하게 됩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등급 점수 50점, 그 다음에 표준화 점수죠. Z 점수 50점으로 합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A, B, C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A가 20점, B가 15점, C가 10점으로 점수화하게 됩니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전문 교과를 이수하게 되는데 전문 교과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A, B, C, D, E로 나오는 과목의 경우에는 A, B를 A로, C, D를 B로, E를 C로 구분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 과목 B의 경우에는 석차 9등급 또는 성취도 기준으로 ABC 기준으로 C인 경우에 대해서 최대 5점까지만 감점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서류평가를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합니다. 국내고 출신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고요. 해외고나 검정고 시에 한해서 기타 서류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가 제출하는 기타 서류 양식이 있는데요. 이 양식에는 교내 수상 내역, 교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 3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입력된 사항들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내 수상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받은 수상 실적을 학기별로, 학년별로 구분해서 각각 2개씩 최대 6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학년별로 구분해서 2개씩 최대 6개까지 동아리 활동 분야를 체크를 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최대 6개까지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3개의 영역 모두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의 기록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해서 2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종합평가 1은 주로 학업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종합평가 2는 인성을 포함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어떤 실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합평가 1이 전체 반영 점수의 7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30%는 종합평가 2를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을 평가를 하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은 주로 학업 성취도와 학업의 태도, 의지 등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전공 적합성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에 더 가깝게 다시 말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전공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문적 소양 또는 사회과학적 소양 그다음에 자연과학적 소양과 같이 좀 더 폭넓은 수준에서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은 협업이나 나눔 소통, 도덕성, 성실성 등을 고려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사회 일원으로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형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정량평가는 추천형이나 특기자 전형의 체육인재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활용을 하고요. 정성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류평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이제 서류평가에 적용되는 전형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획인형 완투를 포함을 하는 전형 등에서 학업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고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잘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0점 처리 또는 기재금지 사항 등을 확인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유사도 검증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남의 거를 베낀다든지 인용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0점 처리 항목은 이미 몇 년간에 걸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교회 경시대회 성적이라든지 하는 성적들은 작성을 하게 되면 성적에 관계없이 0점 처리로 불합격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제출을 하게 되면 유사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유사도 검증은 연대 지원생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 지원한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 지원생이 아닌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실제로 유사도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유사도 검증은 A, B, C 세 개의 수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A는 5% 미만으로서 크게 서류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사도 검색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5% 이상 유사도가 나올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기재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듯이 교회 수상 실적이라든지 교회 인증시험, 논문 발표 등을 포함해서 4개월 위반 요인이 큰 교회 활동은 모두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부모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같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점 등의 처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대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문항이고요. 3번은 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자율문항입니다. 1번과 3번에서는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묻고 있는데 1번은 보다 폭넓은 의미의 진로에 대한 노력을 의미한다면 3번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 동기들을 기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면접은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과 현장 대면 면접으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천형, 그리고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획인형 등에서 실시를 하고요.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여러 개의 전형에서 비대면 녹화 면접을 실시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학업 역량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요. 다만 국제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형 해외고와 검정고 시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면접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다른 전형과는 달리 대답을 하실 때 영어로 답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현장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형들과는 달리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지만 논리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정시 모집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정시 모집의 경우 가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가군의 전형 기간은 2023년이죠. 1월 5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형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예과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100%가 아니라 면접이나 또는 실기가 추가돼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는 일반 전형의 의예과와 국제계열 그리고 체육교육학과 등에서 실시합니다. 의예과와 국제계열은 단계별 전형으로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를 하고요. 체육학과는 전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연세대학교에 자주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이후에라도 연세대학교 입시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입학상담실이라든지 이메일, 그다음에 입학처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